이게 탈북 영화 감독이죠. 정성상 감독이 인스타그램으로 북한에 있는 친구인지 뭐 하여튼 동료인지 중요 정보원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북한에도 텔레그램 메시지가 일부는 통용되나 봐요. 근데 이거는 네. 저기가 안 되는 거죠. 뭐라고 그럴까? 해킹이라든지 예, 관련된 정보 당국에서 네. 그걸 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러시아에서 개발해서 이 그렇죠. 서버가 다른 데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양식 자체가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통해서 만약에 비밀 대화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네. 이렇게 메시지 주고받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을 요하는 건 텔레그램으로 많이 하죠. 네네. 그래서 카톡은 우리가 좀 불안하니까. 뭐 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도 뭐 보면 텔레그램 참 많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져온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뭐 얘기를 쭉 한번 해볼까요? 예, 해보시죠. 탈북자 출신의 영화 감독이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소식통을 통해서 얘기 들었다고 합니다. 네. 뭐 많이들 얘기를 해서 잘 알고 있겠습니다만은 네. 원래는 그 오징어 고기잡이 배를 통해서 나갔던 게 총 3명의 선원이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네. 16명의 선원이 사망하게 됐고 김책항으로 돌아와서 한 명은 돌아오자마자 체포가 되고 네. 깜짝 놀란 2명이 놀라가고서는 도망갔다. 그래서 이제 오고 있는 과정에 NLL은 없는데 우리 군이 막 넘어오는 과정에서 추격하고 그 사람들이 도망가고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했거든요. 네. 저는 그 당시부터 사실 좀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게 아니 여기서 북에 갔는데 깜짝 놀라 도망옵니다. 네. 동해 바닷가에서 그 NLL을 넘어서 그럼 대한민국으로 오는 게 분명한데 그렇죠. 여기서 왜 도망갑니까? 그러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귀순의 의지가 없다는 게 대한민국 통일부의 주장이었어요. 이거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거짓말들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는데 네. 요 얘기하기 전에 김현철 장관 거짓말 몇 개만 제가 좀 예, 짚고 해주세요. 설명하겠습니다. 예. 귀순 의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것은 그들끼리 선언이 얘기하면서 동해 바닷가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김책항으로 간이 할 때 그 과거에 있었던 얘기라는 것이고요. 경로 행적 등을 종합 판단했을 때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거 보고 저는 눈물이 앞에 가렸습니다. 이게 2박 3일 동안 우리 정부가 막 쫓으려고 하고 난리가 났던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 군이 밝힌 경로를 보면 아주 서서히 계속 남하라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 차라리 총 맞고 죽자. 북한 어민들이 진술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경고 사격하고 오지 못하게 하더라도 총 맞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으니 계속 남하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 2명이 누굽니까? 22살, 23살 청년인데요. 그 얘기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생각하건데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2살에서 23살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장성들, 젊은 청년들도 군대에 가 있을 나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대학교에 있을 나이. 대학교에 있거나 저도 21살에 가서 23세 제대를 했는데 이 군대 갈 나이가 분명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저런 방식으로 동해 먼 바다에 나가서 오징어 잡이를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22세, 23세 북한 선원들에 대해서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성사님 석도아이요. 바로 딱 아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북한 사회가 넓은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도 건너 다 압니다. 네. 케빈 베이컨의 6단계 법칙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6단계 지나면 네. 다 친척이고 친구고 다 안다는 그러니까 거죠. 미국의 케빈 베이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가 쇼에 나와서 누구 알아? 누구 알아니 6단계 지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네. 이제는 그게 더 좁혀져서 한 3단계에서 4단계만 거치면 다 안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도 마찬가지겠죠. 석조아이요. 22살짜리, 23살짜리 아들이 비실비실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 갔다 온 아들이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3명이 갔다가 돌아와서 오자마자 잡힌 김책에서 먼저 잡힌 아재가 범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보세요. 이 둘이 범인이라고 하면 16명이 있는 그 선원들을 차례차례 제거를 하기 시작해서 모두를 다 제압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양실조에 병이 있어서 인민군대도 못 갔다 온 비실비실한 사람이라는데 확인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이해운 정보위원장을 비롯한 정보위원들이 당장 정보위원회 소집해서 물어보세요. 우리 정보당국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데려왔으니까. 이 사람들의 체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그거 확인하면 아마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비실비실해서 군대 못 간 아이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기 배에 타고 있었던 16명은 최소 6년에서 8년 이상 먼 바다로 나가잖아요. 가서
오징어 잡이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 네. 좁은 배에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하면서 하기 사투를 위해서는 벌인 애들은 아유 단련된 사람들이죠. 고기 잡히는 기골이 장대한 뱃사람이다. 그렇지.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우니까 계속 강조하는 게 밖에 나가서 물고기 잡아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다 밖으로 내보내는데 여기서 이 두 사람은 그럴 정도의 역할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실비실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보로서 들어가서 어느 정도 심부름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놀라갖고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순간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얼른 내보냈다. 말이 안 됩니다. 그 거짓말을 뭐 보도를 통해서 거죠. 보셨겠습니다만 007 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눈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경찰 하면서 특공대가 특공대가 딱 차량 다 원래 적십자사가 통일해서.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적십자사나 통일부하고 같이 해야죠. 통일부 장관은 몰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모르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안대를 딱 벗기고 나니까 바로 앞에 털썩 판문점에서 털썩 주저앉았다. 예, 죽을 거 알고 이제 아이고 난 죽었구나 이런 거. 아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의 역할이 뭐냐면 북한 이탈에 관련된 북한 이탈 주민에 관련된 법에 따라서 네.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할지 말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총괄적인 조사를 통해서 결정하는 역할이 통일부 장관의 그렇죠. 역할입니다. 네. 근데 이거 다 배제하고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해서 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청와대 안보실이 주도적으로 결정해서 그냥 이 사람이 범인인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합니까? 사법부의 판단이랑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대한민국 정부, 청와대에 있는 고위관료들이 알아서 정해갖고서는 그 사람들 그 살인범이네. 북한으로 보내시오.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그 배에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 개연성 저는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그건 조사를 해야지 그럼. 그거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사를 해야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나오는 얘기처럼 이 얘기가 사실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살인 방조죄 한 거죠.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을 살인에 뒤집어 씌워서 그 즉결 처형하는 대로 몰아세운 거예요, 이렇게. 아니 김정은이 도살장으로. 백두산에 가갖고서는 백두산 전기 받은 다음에 했던 게 뭡니까? 자기 고모부 장성택 고사포로 처형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말레이시아 항공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암살 요원들 정리해갖고서는 네. 자기 이복형까지 그냥 그렇게 했던 이 북한 상황에서 저는 이 인권에 관련된 문제 속에서 특히 대한민국 정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인권 변호사로서 취임한 대통령에 대한 국제적 관심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네. 그 이제 북한 인권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이 문제는 아마 두고 굉장히 오랜 기간 회자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여기 진짜로 그래? 그랬더니 어저께 청진에 있는 서비차 대방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들이 16명을 죽였다? 남조선 애들이 착한 긴가요? 들어보 22살 24살 그치던 남조선으로 귀순하러 간 거더구만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남조선이 하고 있다. 이게 잘 보세요. 증거가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꽤 과거에 대한민국 뉴스를 들끓게 만들었던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오청성이라고 기억하세요? 오청성, 예. 네. 거기 그냥 사투를 벌이면서 총을 맞으면서 대한민국 넘어오잖아요.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왔던 뉴스 보도들을 보게 되면 북한에서 뭔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그런 사람으로 돼 있는 것이 제가 접했던 마지막 뉴스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사건에 대한 진실에 대한 명확한 내용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규결될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결정적인 원인 제공을 정부가 한 거예요. 그렇죠. 국회에서 그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폰에 찍힌 문자 메시지가 아니었으면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을 겁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마지막 글이 진짜 가슴을 저미게 하는데요. 예. 영양실조와 병에 걸려 비실비실되다 북한군에도 입대 못해 가까스로 어로공이 된 연약한 22살, 23살 북한 선원에게 16명의 북한 선원을 무참하게 살해한 극악 범죄자 프레임을 씌워 공개 처형이 기다리는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문재인 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오청성 병사가 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려고 하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우리 땅을 밟으려고 하는 수많은
북에도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그런 모습 본 적 있나요? 그러니까 오늘인가 어젠가 이 뉴스를 보니까 젊은 탈북자 청년이 나서서 목소리를 외치면서 그러더라고요. 네. 차라리 나를 북송시켜라. 그러게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좀 미어졌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3만이 넘는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 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온 통일이라고. 그렇죠. 먼저 온 통일이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맞들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의 국민이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아래에서 자유로운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들을 다 배제한 뒤로 그저 북한 눈치만 보기에 나선 건 아닌지 저는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그 수많은 얘기들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네. 대한민국 법은 국회에서 이럴 때 하라고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국무위원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네. 뭐 이 정도는 이쯤 됐으면 김현철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여기에 대한 가결. 김현철뿐만 아니라 저는요 문재인 탄핵도 이 건으로 헌법 이거 위반이고요. 헌법 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의 안보실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명백한 건 통일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내용들을 총괄하는 관할 주무부처가 몰랐고 청와대가 있다면 그 청와대에서 이 의사결정을 내린 최종 의사결정자가 누구인지는 이쯤 됐으면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네.